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경태 의원,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모습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면 그것만 딱 하고 그 뒤로 비공개 처리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왜 국무회의를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 도정 간부회의를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 업무망에서는 전체 회의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했는데요. 네. 아마도 국가 안보나 외교와 좀 밀접한 아주 긴밀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많은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예측성을 또 그리고 안정성을 높인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과거에 경기도지사에 했던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취지는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만약에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고 오늘 다뤄졌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 그러면 내부망을 통해서 중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네. 그런데 이게 국민께 공개된다 그러면 약간의 정당의 최고위원 회의처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업 공무원이 그럼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의 제기를 못 하겠죠. 이의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게 상황이 되겠는가, 오히려. 직언하기가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같은 정치 풍토에서 사실 강성 지지층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그런 그 뉘앙스를 아는, 이 분위기를 아는 해당 공무원들이 과연 대통령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는 가감하게 인기 위주의 발언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정치의 장을 국무회의까지 갖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안보 문제, 보안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조금 더 대통령에 반대하거나 또 대통령 질책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이게 국민께 중계되지 않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좋고, 만약에 한다면 그 내부 공무원들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하고 또 대통령의 말씀이 어떻다, 이 정도로 국무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맞지, 국민께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선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 입장에서 국무회의를 전체를 공개한다 그러면 이 취재하기 좋아서 좋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 국무회의 전체 공개하자 이랬다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무산이 됐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국무회의는 그 춘추관이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에 바로 중계 방송하고, 그리고 각 부처별 업무 보고는 각 부처에 중계하는 형태로 해서 전부 다 보게 하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전원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질문하잖아요. 부담이 덜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보고하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비밀이나 보안 사항 같으면 당연히 비공개를 하는데, 비밀이나 비밀 현안이 아니더라도 현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민감한 어떤 이야기들, 엠바고가 걸려 있는 얘기들 불쑥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보고하는 쪽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뭐 저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면 좋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 공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소통과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게 결과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어떤 논의를 거쳤고 찬반 논란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정책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이제 분명히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디테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주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 제시하는지 이걸 보면서 뭐 차차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기강잡기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쓴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한주 위원장은 검찰청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지난 17년의 업무 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 보고의 내용이 좀 덜 충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완되었던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또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이한주 위원장이 상당히 좀 매섭게 질책을 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가 없이 네. 즉시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특히 검찰청의 업무 보고가 매우 부실해서 심지어 한때는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업무 보고를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공무원들이 손발을 다 놓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6개월간 6월 3일 대선 때까지 6개월이나 사실 멈춰 있었다라는 네.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보류하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하거나 혹은 투자를 회수해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 국정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무원분들이 지금 아직 미흡하게 공약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심지어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 보고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국정기획위원회 분들이 뭐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업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런 매서운 질책, 여당 입장에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그 선출직 공무원 정권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을 다잡는 건 뭐 늘 있어 왔고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원래 업무 보고 초창기에는 인수위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현황이나 아니면 진단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공약까지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는 좀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렇게 없애겠다는 검찰청을 상대로 해서 내가 없애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해 와라. 네.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수사사무감사처럼 수사사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뭐 멘트면 이해를 하겠는데 없애겠다는 검찰청에 대해서 그걸 구체화해라. 이건 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의 사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들려요. 그다음에 방통위도 마찬가지로 이진숙 위원장의 마치 이제 그만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체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용으로다가는 이한주 위원장이 저런 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개혁 대상만 딱 집어서 개혁 대상에 대해서 왜 이거 안 해오느냐 그럼 가이드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오세요라고 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해와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의 여지를 없애면서도 본인의 생각대로 뭔가 국정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가이드를 주시거나 네. 또는 전반적인 그 공무원의 복무 형태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무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런 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왜냐하면 각 부처에 대해서 거의 밑그림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네. 들어봤는데 부처 개혁 방안, 그러니까 부처 통폐합 방안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주고 앞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신들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오세요.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네. 최선호 교수는 어떻게 봐요? 일단 새 정부가 그간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그 네. 비서관으로 참여했던 선배 한 명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청와대에서 그 업무 보고 받기 전에 네. 사전 보고라고 비서관들이 먼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데 네. 그때 일화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걸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다짐한 게 나 절대로 가서 점령군처럼 굴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다짐하고 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갔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글 제목이 창조경제라고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제목이 그대로 들어있는 보고서가 와 있었다는 거죠. 너무 무성하게 썼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하다가 한 10분 만에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회의를 중단하고 이야기했더니만 이제 거기 실국장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마에 땀을 훔치고 뭐 아주 초긴장 상태가 됐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타임 하면서 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다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회의를 했다. 이 네.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권이 바뀌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계엄과 탄핵 같이 이렇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을 네. 거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호흡이 다르고 이런 거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벌어지는 차이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코드를 맞춘다는 거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거하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뭐 호흡을 맞추든 코드를 그렇죠. 맞추든 간에 잘 맞췄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